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4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조자료 6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8번에서 국외자산 양도,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 납세문자, 납세문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숫자 기억하세요. 5년 이상,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바로 국외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국외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국내 자산에 대한 내용과 같은데 하나만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임차권입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기 때문에 임차권에 대한 내용도 등기된 내용도 포함되고 미등기된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점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옆 페이지네요. 옆에 오른쪽에서 동그라미 3번 국외자산의 양도 가액은 실가에 의한다. 당연히 실가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한다.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적용 배제겠는가? 물가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였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채로 나온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였어요. 물가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나라의 물가 인상에 대한 내용과 우리나라의 물가 인상에 대한 내용이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걸 적용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이다. 그 나라의 부동산을 우리가 부양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써 국외자산에 대한 이유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역할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죠. 기본공제 적용된다. 그리고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율에 대한 내용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이에요. 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입니다. 왜 보유기간에 관계없을까요? 투기 억제로 나온 것이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이죠. 보유 1년 미만 된 부동산을 양도하다 이랬으면 투기적 내용이기 때문에 50% 적용됐죠. 그런데 투기 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50% 적용되는데 국외자산 투기에 대해서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서 보유기간 관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등기란 말이 있고 국외란 말이 있으면 국외란 단어만 보자마자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예로서 구별을 하시라고 앞에다가 또 적어놨어요. 앞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5페이지 보시면은 5페이지 왼쪽에서 위에 보실 때 주의 나오죠. 주의에 대한 예로서 국외자산은 등기, 여부, 보유 관계 없이 6%부터 38% 누진세율이다. 즉 미등기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도 여기서 국외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국외란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누진세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밑에 9번에서 애정신고와 확정신고 가보죠. 자, 이렇게 봅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기간이 과세기간이죠. 이 사이기간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기간 끝나는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러니까 끝나는 때 성립됐음으로써 신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년도 신고합니다.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확정된다. 그러면서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 그래요. 그런데 국가 입장으로서는 이 확정 신고 기간 앞에서 신고받고 징수하기를 원해요. 돈이란 것은 미리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정 신고 앞에서 신고받고 징수를 원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만들어내요. 확정신고 앞에 있는 것이 예정신고예요. 그럼 이제 이 예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취하면 돼요.
한 방법은 미리 신고해주면 꽃감 주겠다. 10% 세액 공제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방법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너 매매할 거야. 이렇게 두 방법 중에 하나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서는 이렇게 꽃감 주겠다 했었어요. 꽃감 주겠다 해가지고 예정신고 하였으면 이행하였으면 10% 세액 공제하겠다. 라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꽃감에 대한 내용의 방법을 택했어요. 이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이제는 여기다 내용을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매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신고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삭제시켜주고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매한다? 가산세를 가산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무신고하였다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때에서 매매다 몇 프로? 20%. 또 예정신고에 대한 이유 과소신고하였다면 그때는 몇 프로? 10%. 부당했다면 40%. A 단위로서 맨 처음에 배웠던 거죠.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매매한다, 세금 더 낸다. 세액공제란 말이 있다면 금장은 틀린 겁니다. 그런 점들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기간을 정해놓고 예정신고 기간 내에 이행하면 되겠죠. 그럼 매매 맞지 않을 거예요. 예정신고 기간도 기억하셔야겠죠.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는데 이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예정신고 일대에 납세금 성립식이 배웠을 거예요. 자, 원래 양도소득세 성립에 대한 내용은 언제 끝나는 때 연말이에요. 연말인데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니까 연말보다 앞에 있는 것은 올말이겠죠. 그래서 올말로 정해져요. 11월 달 말일도 올말이죠. 10월 달도 올말이죠. 그래서 올말을 가죠. 달의 말일. 그러니까 달의 말일. A 단위로서 좀 더 자세한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A 단위 내용이 성립이에요. 이게 성립이니까 이 성립된 날로부터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하니까 2개월 내에 신고하라. 2개월 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달의 말로 잡으시면 돼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양도일에 대한 내용이 양도시기예요. 양도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는데 이 양도시기에 대한 내용이 원칙은 뭘로? 대금 청산일이죠. 그럼 대금 청산일에 대한 내용이 7월 5일이었다 합시다. 그럼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7월 30일. 2개월 내니까 7에다가 2를 더함으로써 9월 30일. 이게 바로 예정신고 기간이겠죠. 만약에 기한 물어본다면 끝이잖아요. 끝이니까 9월 30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금 청산 날짜가 7월 5일인데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이 6월 4일이었다. 그러면 이때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에 등기했음으로써 등기하는 거죠. 등기니까 6월 4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6월 30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있으니까 6월에다가 2를 더함으로써 8월 30일 되겠죠. 이게 예정신고 기간. 만약에 기한으로 물어봤다면 8월 30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대금 청산 날이 분명치 않았다. 분명치 않다. 이래 됐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기 날짜가 주어질 거예요.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이 4월 5일이었으면 자, 달의 말일이니까 4월 30일로 되겠죠. 그때로부터 2개월 내니까 6월 30일. 이게 기간. 기한 그랬으면 6월 30일 되겠죠. 이렇게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해 봤어요. 그 내용으로서 교재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보조자료에서 오른쪽에서 동그라미 1번 예정신고 기간에서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 달의 말에 있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2개월 내에 있다가 밀쳐 치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차손이 발생되거나 차액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하는 거고 확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 기억하세요. 이론적이나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양도 차손이 발생되었으면 실무상으로서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 여러분 시험에서 실무적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론적 내용이 나오니까 이론적으로 기억하셔야죠. 차손이 있더라도,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예정신고한다, 확정신고한다, 신고한다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도별, 자산별 예정신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없어요. 이건 삭제됐었죠.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매매하죠. 20% 가산세가 가산되겠죠. 그리고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습니다. 물론 확정신고 때도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기 전에 물납하고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보면 되는데, 뭐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했던 거니까 확정신고는 간결하잖아요.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니까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 안 보셔도 되겠나요? 방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은 물납과 분납을 아셔야 돼요. 물납에 대한 내용은 물건 납부를 말합니다. 물납에 대한 내용은 언제 하냐면 수용 때 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되었다고 하였으면 그때 현금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대한 내용으로서 수용인데 거기에서 보상을 받았던 내용이 체육권을 받았을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면 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체육권으로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양도소득세 물납에 대한 내용은 수용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수용 때 물납된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1천만 원 초과. 납부세 1천만 원 초과. 초과되었을 때 물납된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이유로서는 보상 채권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물건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려요. 그 내용들 조심하시면 돼요. 보상 채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납입니다. 분납이라는 것은 분할 납부를 말하죠.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되었을 때 분납할 수 있는 겁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 기간은 국세니까 2개월입니다. 2개월 내에 분납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1천만 원 초과일 때에 2개월 내에 분납이에요. 그럼 분납 때는 일부적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1천만 원 초과되었다면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분납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에 납부할 세액이 1,300만 원이었다. 그럼 1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분납이 가능하겠죠. 그때 금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분납한다 했으니까 초과된 금액 300만 원에 대해서 분납되겠죠. 이 말은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내에 1,0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할 납부한다 이런 뜻이겠고요. 그리고 또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됐다면 2분의 1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됩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4천만 원이었다고 했으면 납부기간 내에 2천만 원 납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분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납 신청에 대한 내용은 현금으로 납부한 거니까 납부기한 내 신청이다 이렇게 되고요. 물납의 신청은 납부기한부터 앞으로 당기죠. 당겨서 납부기한 내 신청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거기 7페이지에다가 뚱땡이 글씨 만들어냈어요. 수용 나오죠. 그 다음에 보상 채권 나오죠. 그리고 또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나오죠. 이 세 단어가 있어줘야 물납되는 겁니다. 이 세 단어 중에서 하나로도 빠지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물납과 분납까지 마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전부 다 해드렸고 이렇게 기본 강좌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시험 합격하기를 충분하게 염원 드리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꼭 합격하실 비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강좌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좋았습니다.